네,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 시장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온 금요일의 잠금 해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부담되는 환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불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9% 강세 흐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3,61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1,400원대 그리고 오늘은 그 출발을 더더욱 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만들어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유입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17% 약세 흐름 보이면서 85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확실히 반도체 쪽은 강세인데 앞으로 어떤 종목들 봐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분과 함께 하나하나 퍼즐을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태 GL리서치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어려운 시장 흐름이 좀 가늠하기 어려운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좀 좋은 종목들 잘 선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요한 뉴스죠. AMD와 오픈 AI 사이의 동맹,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호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그대로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 반도체 투톱을 제외하고 우리가 살펴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그 힌트가 궁금한데요. 국내 수혜주 어느 쪽 좀 보고 계세요, 연구원님? 일단은 AI 데이터 수요가 증가한다는 내용 자체를 보면은 일단 GPU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대표로 하는 HBM 관련주가 대표로 하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저는 이제는 HBM과 D램, 범용 메모리 외에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AI 네트워킹 장비를 한번 이제는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AI 네트워킹 장비를 우리가 지켜볼 때가 아닌가라는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인공이 될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바로 오늘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소페타시스인데요. 이 종목은 엔비디아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던 종목이기도 했는데 어떠한 수혜를 구체적으로 입을 수 있는지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MLB 수요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신규 투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앞서서 살펴봤던 헤드라인이 AMD와 오픈 AI 사이의 동맹이었거든요. 엔비디아 대표주로 여겨지는 이소페타시스 그 안에서 어떤 호재를 누릴 수 있는지 첫 번째 키워드가 MLB 수요예요. 네, 맞습니다. 먼저 MLB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MLB란 다수의 층으로 구성된 초고속, 초지연을 요구하는 AI 서버 및 네트워크용에 들어가는 기판입니다.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할수록 GPU 및 HBM의 수와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백 개의 GPU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초당 기가바이트급의 전송 속도를 갖고 있는 다중적층 MLB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 다중적층 MLB를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퀀셜 방법과 HDI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히 이소페타시스가 지금 고대역폭 네트워크 스위치용 MLB, 즉 20층 이상의 적층이 필요한 다중적층 MLB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퀀셜 공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해당 공법 사용 시 기존 MLB 공정 대비 2에서 3배 이상 공정 단계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판매 단가 상승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반 MLB 자체도 고급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반도체 중에 하나였는데 그를 조금 더 복잡하게 다단계로 설계를 해서 다중적층 MLB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현재 AI 네트워크의 성장세를 이소페타시스가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MD와 오픈 AI의 동맹 사이에서도 충분히 채택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신규 투자였는데요. 자, 지금 신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 동사의 실적을 가로막는 요소라고 하면 흔히 공급 캐파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소페타시스는 3단계에 걸친 캐파를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총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양상 목표 시기를 25년도 4분기, 26년 하반기, 그리고 27년 3분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즉 1단계에서는 현재 가장
병목 현상이 심한 드릴릴 공정 위주의 부분적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순차적 증설을 통해서 다중저층 제품이 26년도 상반기에는 20%에서 27년도 말에는 70%로 확대됨에 따라서 이 이수페타시스의 매출과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해서 투자를 확장해 나갈 텐데 3단계에 걸쳐서 2027년에 도달을 할 때는 다중적층 제품 비중이 70%로 늘어나게 되는 가운데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이 물량을 충분히 가져오기 위한 신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늘어나고 있는 AI 수요 가운데에서 오늘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는 79,000원 선까지 뚫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 전략을 상당히 고심하게 됩니다. 네. 이거를 오늘 또 추석 연휴 동안에 반도체 관련된 좋은 호재들이 나와서 예. 오늘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가 저는 좋다고 판단이 들고요. 손절가 부근 리스크 대비하는 구간은 7만 원대 그리고 목표가는 9만 1,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이수페타시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2%보다 조금 못 미치는 상승폭을 보여줬었는데 말씀하시는 순간 또 이렇게 79,000원 선까지 터치를 해냅니다. 현재가에도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가는 9만 1,000원 제시해 주셨고 7만 원 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우리가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서 이 종목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였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IMO에서 10월 선박 탄소 거래제 도입을 확정지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조선업의 파급 효과는 과연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저희가 그 영향력을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확실히 반도체 쪽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쏠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장을 참 잘 이끌어줬던 K조선 섹터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기자재주는 어느 쪽을 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자, K조선 이제 기자재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시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다음 주 14일에 IMO에서 글로벌 탄소 요금제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거의 탄소 요금제가 도입이 거의 확정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구속력을 갖춘 첫 탄소 거래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해운사들이 당장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을 줄 수 있는 설비 혹은 선박을 도입할 예정에 따라서 친환경 설비를 갖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친환경 선박을 반드시 구축해야만 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수주 물량이 들어왔고 주가도 그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친환경 선박의 수요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기자재 종목 어떤 것이 있을지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 한라 IMS인데요. 한라 IMS의 두 가지 키워드 역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IMO 규제로 인해서 한라 IMS가 누릴 수 있는 수혜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지 두 번째 포인트는 사업 다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전 사업부의 IMO 환경 규제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한라 IMS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라 IMS는 총 6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너무 6개 사업부 중에서 주요 사업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가스 감지 및 안전 시스템 사업부는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가연성 또는 유독성 가스 연료를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누출 시 폭발 위험 방지 목적 및 통합 안전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친환경 시스템 사업부에서 있는 평형수 처리 장치는 IMO 규제에 따른 전선박 필수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수요가 기대됩니다. 네. 기존에 영위하던 연료 시스템에서 이제 새롭게 친환경 선박으로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구비해야만 하는 안전장치라던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겠죠. 그 안에서 한라 IMS의 역할은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사업 다각화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매출 성장의 기대감은 지금 한라 IMS의 수주 잔고량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데요. 월 평균 100억 원 가량의 꾸준한 수주를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649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IMO 환경 규제 도입 이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시 본격화되는 평균 판매 단가 상승에 따라서 마진율 상승이 전망됩니다. 예, 월 평균 100억 수준의 꾸준한 수주가 있었고 상반기에만 650억 원에 달하는 수주 물량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께 너무나 반가운 이야기, ASP 상승 소식도 함께 전했던 한라 IMS였습니다. 앞으로 마진율도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그렇다면 하반기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게 될까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주로 조선소 납기 일정이 몰려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한라 IMS와 기업 관계자와 미팅을 가지면서도 하반기 실적이 어떠냐라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관계자 분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자신감 넘치는 말로 하반기일수록 더 좋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전 개선세, 마진율 개선 등등 좋은 수익성을 좀 기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그림으로 한라 IMS의 수주잔고 추이와 또 연간 매출 추이 함께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라는 아주 고급 정보를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2024년에 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올해는 또 1,250억 원가량이 전망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확연하게 몰리면서 한라 IMS 현재 3% 가까운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관점으로 가격 전략 저희 체크해 볼게요. 네, 오히려 지금이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15,000원 부근에서 구간 매수를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리스크 구간은 13,000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렇게 좀 가격이 내릴 때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오늘 가격에도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가 22,000원,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 13,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가격 전략까지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GL 리서치 김범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